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과 수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봉인을 푼 두 가지 요소가 마취와 소독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취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야, 네. 자, 마취에 대해서 뭐 어떤 거 준비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마취가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초기 역사를 조금 다뤄볼 건데요. 약간의 상업주의와 뭐 의료인의 그 윤리 문제와 약간 결합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발견됐어요, 마취가? 네, 처음에는 마취는 그 일산화 질소라고 웃음가스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런 가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1700년대 그게 지금 요새 네. 저기 소아치과에서 쓰는 네. 가스죠? 네. 예. 소아치과에서 쓰고 요즘 지금도 쓰고 있는 네, 거야? 한창 그 연예인 그 모 씨가 뭐 클럽에서 뭐 웃음가스를 마셨다 이런 걸로 막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1790년대에 일산화질소의 약간 환각작용이랄까? 이런 유흥작용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일종의 이 일산화질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종의 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마시고 되게 즐거워하고 막 웃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를 약간 쇼로 만들어서 이거를 세일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 저기 뭐야 티켓을 파는 거잖아. 네. 참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각 파티는 뭐?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시연회라고 해가지고 홍업사라고 하죠. 그걸 일사진소로 만드는 어떤 그 사장님께서 이거를 그 쇼라고 안 하고 난 이 시연회를 해보겠다. 시연회를 다. 네. 시연회다. 네. 미국에서 이제 시연회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시연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두 명의 치과 의사 웰스와 모튼이라는 사람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구경꾼을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웰스가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이제 그냥 뭐 단순히 이렇게 막 즐겁게 웃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그걸 마시고 막 다리를 부딪혔는데 전혀 아파하지 않고 그 가스의 그 효과가 가신 다음에 그때서야 통증을 느끼는 것을 보고 이게 좀 어떤 감각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네, 거기서 착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취에 처음에 쓰려고 개발된 게 아니라 우연히 네. 발견된 그렇죠. 환각작용이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마취에 적용할 생각을 했다 이거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전신 마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의학적 발견이 이루어졌다. 네. 우연이네 일종의.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발견한 거는 네. 뭐 어떤 과학적인 축적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거는 우연일 수 있는 거지. 근데 네.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모톤이 직접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그러던데 누가 가르쳐줬다 그러던데. 네, 잭슨이라는 분이 했는데 사실 모튼 이전에 웰스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딱 착안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웰스랑 모튼은 웰스가 4년 선배예요. 모튼의 4년 선배고 둘이 이제 같이 개업을 해가지고 동업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모튼과 웰스 주변에 주변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릭스라는 치과 의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잭슨 교수인데요. 잭슨 교수는 나중에 이제 모튼이 에테르를 가지고 마취를 이제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에테르를 마취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준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잭슨이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도 뭔가 기여를 한 거네요. 우리가 보면은. 네. 그 아이디어를 준 거니까. 근데 뭐 아이디어를 준 게 그렇게 명확한 증거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가 공부하는데 여기 소장이 먼저 공부하는데 그 내가 가르쳐준 거잖아. 그러면은 네.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그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것도. 네. 근데 오케이. 모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지. 네. 쉽게 공로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잭슨의 말로도 굉장히 암울합니다. 잭슨은 어떻게 죽었어요? 정신병 걸려서 죽었어요. 정신병 걸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좀 그 성격이 그런 모양이구만,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심하고 그 사람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며. 네. 저 화학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도 뭐 그 모톰도 뭐 좀 그
둥글둥글한 사람은 아니지만 잭슨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웰스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 웰스가 이제 웰스는 지금 저 N2O. 네. 오케이. N2 웰스는 N2O, 모트는 에테르인데 1845년도에 웰스가 자신의 이제 N2O를 가지고 무통 발치를 하는 걸 자신 있게 생각을 했고 자기가 직접 당했다며. 네. 이제 자기가 쓴 릭스가 웰스의 이를 뽑았죠. 이를 뽑았는데 여기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연구를 했고 사람들 몇 명 시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자신의 마취에서의 발견과 업적을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모튼이 알고 있는 그 하버드대 그 외과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공개 시연회를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공개 시연회를 딱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 웰스가 이를 뽑았을 때는 그 홍업소 사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때 그 쇼 열었던 홍업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가스를 주입시키고 했는데 이때는 웰스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웰스가 좀 약간 긴장하기도 하고 뭐 당황스러웠기도 하고 했는지 환자가 이를 뽑는 순간 아 하면서 도망갔어. 네, 비명을 막 지르면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하버드 그때 뭐 시연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순식간에 웰스가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웰스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은 평생을 거기서 실추된 명예를 찾는데 쏟아붓다가 또 안 좋게. 근데 그걸 짚고 넘어갈 것 같아. 그걸 시연을 했다는 게 참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내고 그걸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과학의 시스템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학적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즘도 많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요즘 과학자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황우석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뭔가 보여주는으로써 그걸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였단 말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과학적 방법론이 완전히 지금처럼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거 측면이 많았지만 요즘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은 언제든지 있다.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례가 그걸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과학적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웰즈는 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웰즈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이제 모턴 얘기를 지금 해보는데 근데 그 웰즈가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께서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외과에서는 약간 무통과 소독에 되게 절실했다. 그런 거에 발견이 절실했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지금 시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년도죠? 1845년이죠. 45년도요. 네. 근데 이제 그 소독이 정책된 건 몇 년이에요? 그 이후로 그렇죠. 1865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셉 리스터, 조셉 리스터가 이제 이 석탄산을 뿌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과의학에서 아주 결정적인 두 사건이 20년 간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역시 그때는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그 분수령처럼 여겨줄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계속 마취 모턴. 그래서 모튼이 이제 웰스의 실패를 보고 저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데 마취 효과가 있는데 왜 저렇게 됐지? 하면서 연구를 또 자기가 나름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 뒤에 이제 에테르가 이거 마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아낸 거죠. 근데 초반에는 그 모튼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게 에테르가 있는 것 같기, 마취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잭슨 교수님한테 많이 이제 물어보고 의뢰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잭슨 교수는 공업용 에테르보다는 조금 약간 퓨어한 에테르를 썼을 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46년 9월 며칠에 30일인가? 밤 9시에 갑자기 모튼의 집을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딱 문 열어서 봤더니 어떤 환자가 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아프니까는 지금 당장 뽑아달라고 했는데 모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야 환자 앉혀놓고 야
내가 진짜 안 아프게 뽑을 수 있는 그런 뭐 약이 있는데 이거 너 맞고 할래? 근데 환자는 너무 아파서 정신도 없고 하니까는 뭐 아무렇게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에테르를 딱 그 주입을 하고 이를 뽑는데 이 사람이 아예 그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튼이 아 됐다 해가지고 그 야밤에 바로 보스턴 데일리를 찾아가요. 신문사를 찾아가요. 보스턴에서 가장 큰 신문사를 찾아가서 그 환자랑 함께 찾아가서 환자가 이게 증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서명까지 하고 그 다음 날 보스턴 전 지역에 신문이 쫙 배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약간의 공신력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언론이 거기 이제 네, 언론 플레이를 아주 네. 기가 막히게 했다. 네. 그거는 이제 시연하기 전 얘기죠. 네, 시연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이제 단일 사례, 네. 단일 환자, 단일 사례, 단일 매체 네.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시연을 했던 거는 다 사람들 불러 모아서 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수술도 지가 안 해요. 네. 그 얘기 좀 합시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 소문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전화기가 보니까는 30년 뒤에 이제 대중화가 됐더라고요. 그 마취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5일 만에 거의 미국 동부 전 지역에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외과에선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웰스를 초대했던 하버드대 교수님께서 모튼을 다시 초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발치를 안 시켜요. 발치를 안 시키고 진짜 웃긴 게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지. 에테르를 주입시키러 보라고 이제 시킨 거죠. 그게 그렇게 이제 두 건을 준비해가지고 모튼이 가서 했는데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환자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정말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튼의 이름이 이제 만천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오케이. 네.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기념해서 지금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가 아니라 매사추세츠 종합대요. 종합병원, 네. 종합병원에 남아 있죠. 에테르 홀이라고. 그리고 보스턴에 가면 그 시가지에 그 기념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보스턴 시로서도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건이었던 거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한 여러 그림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그린 그림도 엄청나게 크게 해서 거기 걸어놓고 그리고 그건 좀 우리 의학사 저 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 있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보스턴 그다음에 뭐 모톤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세계 의학사에 엄청난 이름을 남긴 사례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네. 그 비극으로 끝났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 왜 좀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그 얘기 좀 합시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모튼 웰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약간 자기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으려고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약간 뭐 실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실험이 실패로 끝났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니까는 되게 마음이 상했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는 굉장히 뭐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고 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내가 이 효과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인정해 달라라고 이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인정해 주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또한 그 영국에서도 나름대로의 마취법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었거든요. 뭐 미국처럼 확 급속도로 발전되진 않았지만 나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웰스는 그 N2O 실험을 NO 시험을 실패한 다음에 다시 유럽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만의 또 다른 마취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때는 뭐 실험할 수도 없고 하니까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주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약물 중독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웰스 얘기하는 네. 거죠. 오케이.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몽롱한 상태에서 환각 작용이 일어난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뭐 상해를 입혀가지고 수감되게 됩니다. 감옥에 수감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웰스가 우울증도 걸리고 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간수한테 아 내가 너무 답답해서 진짜 미치겠다. 나 저거 그 약을 달라. 약을 달라. 뭐 에노가스 한 번만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웃음가스를 흡입하고 취한 상태에서 정맥을 긋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야, 참 비극적이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던 그 약에 중독이 돼서 네. 결국은 중마를 맞은. 그러니까 이건 네. 이제 보면 의학사에서 네. 흔치는 않아도 가끔씩 있는 일들이에요. 네.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황열병 연구했던 누구야 그 군의관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랬어요. 황열병이 이제 모기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가설이 있었는데 네. 이거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모기를 잡아갖고 자기가 물려요. 뭐 그런 실험, 그다음에 뭐 심장 관련된 그에서 자기 몸에 카테터를 넣었던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경향이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크게 문제됐던 게 이제 2차 대전 때잖아요. 네.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인체 생체 실험을 했던 나치 의사들 단죄하기 위해서 열린 재판이 누린베르크 재판이었는데 네. 그 누린베르크 재판 결과 나온 판결문을 정리한 게 지금 누린베르크 강령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인체를 대상으로 삼을 때는 그 실험자 자신에는 인정한다는 듯한 얘기가 나와. 요즘은 그것도 인정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그 1948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더러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고 웰즈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모토는 자기 대상은 안 했잖아. 네, 모트는 자기 대상을 안 했어요. 모트는 솔직히 이제 웃음가스보다는 에테르가 효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사실 모튼이 그 하버드에서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그 치과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통발치를 함으로써 이제 많은 환자층을 갖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기서 더 욕심을 부렸던 게 문제였어요. 이제 자기가 만든 에테르를 가지고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특허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네, 특허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학사에서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견이 됐을 때마다 사람들이 특허를 냈더라면은 정말 많은 특허가 나왔을 거잖아요. 모튼이 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미국에서 특허 신청하고 안 되니까는 유럽까지 가가지고 막 특허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와중에 모튼은 어마어마한 빚을 안게 됩니다. 빚을 안게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빚도 많고 하니까는 이제 건강이 또 악화돼가지고 약간의 뭐 치매 비슷한 끼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흥미로운 습관 중 하나가 되게 막 약간 자기 딴에는 뇌경색이라고 뭐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게 올 때마다 굉장히 차가운 물에 자기 몸을 이렇게 던지고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한 겨울에 마차를 딱 이렇게 문 열고 박차고 나와가지고 호숫가에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몸을 풍덩 이제 던져가지고 한 겨울에요.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3일인가 4일 있다가 이제 죽게 되죠. 제 생각에 감기 아니면은 뭐 폐렴 걸려서 죽은 것 같은데 바로 죽은 게 아니고. 네. 그렇구나.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뛰어들 당시에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네. 그 어떤 사건 있게 보면 이때 있으면은 그 나중에 기록하는 역사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달려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그게 진실에 근거한 거이긴 하겠지만. 사실 뭐 다양한 우리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그 세계인을 수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모두 굉장히 비극적인 치료를 맞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웰즈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좀 그 순수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실험을 했고 그 자기 몸을 대상으로 희생한 사례로 본다면 모턴 같은 경우는 자기 욕심에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그 결과 비극을 맞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는
모턴을 기록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보스턴 시인이 무슨 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니 네. 보스턴 시 전체가 그 사람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의학사에 아주 남아 있고 엄청난 뭐 그림도 남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네. 자 이제 여기서 그 아까 그 특허 분쟁에서 있었던 누구 잭슨 있었죠? 네. 잭슨도 비극적으로 갔죠. 네. 그다음에 모턴도 그랬죠. 네. 한 사람이 또 있죠. 롱이라는 크로포드 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전신마취 역사에서 보면 대부분 치과의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네. 일반 의사였어요. 네. 그리고 시골에서 혼자 조용히 개업하고 있는 개업의사였어요. 네. 그죠? 네. 그 얘기 좀 해. 시골에 이 사람은 이제 음. 지금 어딘지 까먹었는데 루이지애나였나? 음. 아무튼 시골에서 음. 개업을 해가지고 음.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게 돼가지고 마취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무통 시술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크게 이걸 가지고 내 업적을 처음에 그랬긴 했죠. 근데 이내 곧 포기하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내가 의학사의 이름을 하나 남겨야겠다 이런 약간 야망이랄까 이런 게 웰스나 모튼보다는 없었고요. 실제로는 모튼보다 3년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무런 그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모튼처럼 연론사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렇죠. 자기 혼자서 그 네. 진료실에서 이거 한번 해본 거야. 네. 이거 성공한 거고 네. 논문도 발표를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약간 자기만의 고유한 술식으로 어. 조용히 그렇지. 네. 유유자적하게 시골 낳던. 시골 의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네. 걸맞게 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네. 특허 이걸 가지고 특허를 내야겠다.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요. 아주 평온하게 진료를 하다가 진료실에서 죽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네. 그 순직이라고요, 순직. 네. 이게 사실은 그 대단히 행복한 죽음 아닌가? 네. 자기 그 평생의 업을 하면서 그 과중에서 죽는다는 거는 참 대단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사로서 진료 중에 죽었다. 이건 참 그렇죠. 누구든지 해보고 싶은 해보고 아니지 죽는 게 해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신마취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네. 또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심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영국에. 심슨은 이제 모튼보다 한 2, 3년 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테르보다는 아무래도 클로로폼이 조금 더 안정성에서 좋지 않나 해가지고 클로로폼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클로로폼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임신 출산을 하는 그 임산부들에게 무통 주사라고 하죠, 요즘은. 그렇게 이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통증을 느끼지 않고 출산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대중화시키려고 하는데 영국의 그 종교 단체 및 보수 단체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돼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께서 우리가 출산할 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못 느끼게 하는 거는 신을 거역하고 배반한 행위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이영표? 네, 예. 축구 선수 이영표가 이제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예. 이런 무통 주사를 못 놓게 하고 예. 했다고 해가지고 예. 좀 찬반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클로로폼이 안 되나 싶었지만 이제 빅토리아 여왕께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께서 아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다. 이거 허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영국 여왕실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지. 그냥 자기가 네. 행동을 하지. 네. 그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아들 레오폴드 왕자인가를 낳을 때 클로로폼으로 마취를 해요. 네.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지.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논쟁이 다 사그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과학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명인이 있는 거야. 셀럽들이 그렇죠, 있는 거야. 셀럽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국 여왕이 그 전신 마취 확산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그 영국 여왕께서 친히 서한을 보냈대요. 심슨한테.
이게 너무 좋다고. 그게 이제 심슨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심슨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거진 모르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영국 사회는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대체의학이라고 그러죠. 네. 얼터너티브 메디신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종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호메오패스라는 게 있다고. 네. 이게 이제 지금의 의학을 알로패스 이종요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자기는 동종요법이라고 설명하기 기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그 병원이 따로 있어. 병원은 동종요법 병원이 따로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되죠. 한의학조차도 뭐 멸시를 받는데 뭐. 근데 거기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의학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지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 왕실들의 그렇죠. 주요 고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 왕실은 동종요법 병원에 간다는 거야. 찰스도 뭐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지원자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 후견인이라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의학이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 근대 이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사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잖아요. 내과와 외과 나눠지잖아요. 내과는 그런 주로 귀족을 상대하는 거고 외과는 주로 서민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과의 경우에는 자기 후견인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페이트론이라서 페이트론. 그러니까 왕실에 소속이 됐거나 또는 어떤 뭐 엄청난 그 귀족에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에 이게 병원 얘기까지 나오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였는가 하면 최초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병원은 뭐였냐면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오갈 것 없는 사람을 모아서 먹여주고 재워주던 곳이었거든요. 그게 병원의 기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픈 사람이 생기니까 거기 이제 그것도 치료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그 왕족이나 귀족 소속의 페이트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치료 행위가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무료 치료 전통이 길어요. 그런 식으로 귀족과 왕족이 어떤 일종의 배품을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 병원을 통해서.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무료 치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열악하긴 해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죽으러 가는 곳이었다는 그런 오명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의료 행위가 행해지는데 그때는 돈하고 관계 없었던 거라는 거죠. 초기 단계는.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돈이 개입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술은 기본적으로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상술이었잖아요. 네. 근데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의술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그랬던 거야. 실질적인 의술이 있었던 때는 대부분 상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통이 계속 그 페이트론의 전통, 그 의사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페이트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전통이 그 이 마취 역사에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비슷한가 하면은 그 예술가들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뭐야 그 무슨 그 유명한 그 무슨 가문의 소속이잖아. 예술가잖아요. 그 르네상스 때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뭐 음악가도 그래. 베토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궁중 음악가가 있잖아. 그 왕실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먹여 살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왕을 위한 그 음악도 만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술도 그렇고 의술도 그랬다는 거지. 그러다가 왕족을 위해 봉사하다가 이제 흘러넘치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퍼졌던 뭐 그런 역사가 역사를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할까요? 네. 어떻게 정리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취 역사에서 네. 우리 지금의 의료 사회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것을 의료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료 전문직 의료인이라 함은 우선 뭐 영리추구도 영리추구지만 환자의 쾌유, 질병의 치료 이런 것들을 제 1순위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의 궁극에서는 환자의 질병의 치유다. 근데 그것을 후순위에 놓기 시작할 때 무엇보다 영리적인 목적 추구보다
후순위에 놓이기 시작할 때 저는 이게 의료 전문인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고 그냥 상인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모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모트는 그 오늘날 지금 오늘 21세기 모톤들도 많잖아 지금. 그렇죠. 네. 사실 근데 그 유혹에서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다는 거지. 네, 쉽지는 않고 사실 저도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모톤이라면 하고 네.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모튼이라면은 솔직히 저는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연회 같은 거 솔직히 많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발견했으면은 막 유럽 여행도 가보고 막 여행도 많이 가면서 막 강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저는 약간 내가 알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약간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약간 관종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아마 그런 쪽으로 사람들 도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도움으로써 얻는 그런 게 더 많지 않았을까. 반할 거다. 근데 그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상황에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그럴만 했을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뭐 다른 부가적인 뭐 유튜브 광고 수익이 없으니까, 그지? 근데 그때 이제 보스턴 데일리가 그 다음 날 테스트필 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번졌어요. 정말 그 시대는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소문이 빨리 퍼질 수가 있나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빨리 퍼졌는데 그래가지고 모튼의 치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됐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 이미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욕심을 거기서 너무 멈추지 욕심을 못했다는 부려서 거죠.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좀. 참 아이러니네. 네. 욕심을 부릴수록 그 오히려 더 자기한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참 우리가 또 그거 하나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지금 그렇죠. 오늘날의 모톤도 그런 모톤도 많잖아. 그래서 망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그런 점에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학이라든가 이런 매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달라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얼마 인보서 사건. 대표적인 거야. 인보서 사건. 그다음에 시대의 사기 사건. 시대의 사기 사건.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과학판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지금 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대형 사건이 이제 황우석하고 인보사 이 정도 될 거예요. 실제로 과학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 동기를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얼만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가 그런 거잖아. 그걸 자기가 엄청나게 멋진 이름을 남길 수 있었도 다른데 뭐 이름을 남기긴 했지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상당히 배워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애매했던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뭐 발치 예를 들어가지고 발치가 잘 되는 뭐 겸자 이런 걸 내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특허를 내면은 뭐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마취 효과가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발견이었잖아요. 약간 과학적인 발견인데 그거를 너무 상업적으로 우려먹으려고 그다음에 했던 게. 사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에테리라는 걸 숨겼다는 거야 처음에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잭슨이 빡치지. 지가 가르쳐서 온 건데 이건 뭐 이상한 이름을 해서 맞아요. 레테인가? 아무튼 에테르라고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자기 이름을 따로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모톤이라는 사람은 참 애증이 교차하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위 자체 그거를 알리는 행위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인가요? 또 있나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마취 인류를 수술의 고통으로부터 구출해낸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취고 또 하나가 소독인데요. 소독 얘기는 다음에 또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40년대하고 1840년대하고 1860년대예요. 그러니까 마취가 40년대, 그다음 소독이 60년대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지금은 그 전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우연히 발견된 어떤 물질이 마취 효과가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거를
마취라고 하는 것조차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조차가 없었던 시절에 네. 이걸 통증을 통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참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라. 네. 그 사실 마취라고 이름을 붙인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 있어? 네. 웬델 홈즈. 홈즈. 웬델 홈즈. 이 매사추세츠 그 당시에 최고 의사였지. 예. 그 병원 주립병원의 예. 외과 의사가 근데 이 사람이 또 웃긴 게 예. 시인이기도 했답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약간 언어적 맞아. 감각이 좀 뛰어났대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모트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오케이. 야 에스테틱이라는 게 그 예. 단어가 있는데 예. 이게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약간 심미 이렇게 심미. 이제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조금 feeling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많이 됐대요. 에스테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못 느끼니까는 안티한 에스테틱이다. 그러면 이거를 붙여서 아나스테시아라고 하는 건 그렇지, 어떠냐? 그렇지. 이러니까는 모튼이 뭐 잘 모르니까는 뭐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그 이름이 붙여진 것도 재밌고. 네. 근데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웬델 홈즈라는 사람이 네. 그런 이제 시인이며 뭐 이런 의사며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19세기에는 꽤 많았어요. 아, 그게 또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없지는 않지만 네. 이게 많지가 않잖아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의료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있는데 나는 시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엄청난 그 수준에 오르는 시인이었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웬델 홈즈. 그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윌리엄 오슬러 같은 분. 뭐 그런 분들 많고 그다음에 뭐 안톤 체홉 같은 분 뭐 많아요. 그 의사 출신의 그 문필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몇 분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이것도 결론하다가 또 이상한 얘기가 또 나와서 나머지 결론 지금 그런 겁니다. 네. 마취가 그랬고요. 마취란 이름이 그렇게 연원을 가졌다는 걸 중간에 덧붙였고 아무튼 그래서 그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준 그런 그 발명품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굴절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로부터 좀 배워야 될 게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거고 이 마취 자체가 거기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지만 그거를 첫 번째 우선순위의 목적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욕망, 그렇죠. 이익 추구, 이익을 앞세움으로 해서 그 자신의 불행을 초래한 뭐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